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말문이 막히면서 답답해지는 상대도 있고 대화가 술술 풀리면서 더 대화하고 싶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화가 술술 풀리게 해주는 심리학 대가가 발견해낸 대화 원리가 있어서 이 원리를 사소한 말투 세 가지를 통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있는 멘탈 관리법의 멘붕 박사 박준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영역은 1위 직장, 2위 학교, 그리고 3위 가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말이나 말투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소통을 가로막는 말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관리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대화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한국말을 하고 쓸 줄 알지만 어려서 받아쓰기를 하면서 배운 맞춤법 가운데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맞다고 잘못 알고 계속 쓰는 맞춤법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대화 문법에서도 나에게는 익숙하고 맞는 문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말문을 막히게 하는 말투를 습관적으로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화가 술술 풀리게 하는 말투를 알아볼 텐데요. 원리를 아시면 이 간단한 말투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기에 먼저 대화 문법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의 대가들 가운데 매우 유명한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로저스는 아동 정신분석가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요. 한 아주머니와 나누었던 대화가 이 심리학 대가의 커리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몇 년간 정신분석을 진행해온 한 아이와의 분석 시간이 끝나고 보호자와 짧은 면담을 하는데 아이 엄마가 뭔가 힘든 일이 있는지 멘붕에 빠진 듯 보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더니 아이 엄마는 너무 마음이 힘든데 정신분석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자기 얘기를 들어줄 수 있냐고 요청했습니다. 로저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분석이 아니라 얘기만 듣는 것이면 괜찮다고 했고 자신에게 익숙한 분석의 방식을 내려놓고 그저 사람의 얘기를 듣는 마음으로 경청했다고 합니다. 1시간 남짓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은 아주머니는 마음이 한결 나아졌고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 같다며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대화의 경험은 로저스에게는 큰 고민을 안겨주었는데요. 수년 동안 정신분석을 하면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간의 분석 경험에서는 이 아주머니가 전한 것과 같은 진솔한 감사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저스 자신도 분석의 모자를 내려놓고 이해의 마음으로 경청해 보니 아주머니의 고통이 이해되었고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는 그 체험이 자신에게도 인상적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 후로 로저스는 그간의 정신분석 접근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검토하면서 새로운 대화 방식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로저스가 제시한 방식은 인간중심 상담이라 불리며 심리학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로저스 당시의 상담 접근은 권위주의 접근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상담자와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이에서는 수직적인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돼서 상담자인 갑은 상담받는 을의 무의식이나 부적응적인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상담받는 사람은 을의 입장이 돼서 갑이 제시한 뭔가를 받아들여야 하는 관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와 대가족 문화를 거쳐왔기에 한 살만 많은 사람에게도 존댓말을 쓰는 언어에서도 드러나듯이 인간관계가 수평적이라기보다는 서열과 위계가 있는 갑과 을의 관계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수직적인 갑을 관계의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갑인 부모는 을에게 지시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렸을 때 시금치가 먹기 싫은데 엄마가 몸에 좋은 거라고 먹여서 억지로 먹었던 경험이 원인이 되어 섭식장애가 생긴 분들도 겪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간에도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곤 합니다.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에 빠져 있으면 이를 듣는 친구는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갑의 분석 모자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변화해가는 흐름에서 볼 수 있듯
수직적인 인간관계에서 의리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로저스는 이런 각과 을의 관계의 한계를 파악하고 오랜 연구를 통해 대화를 촉진하는 수용과 이해의 원리를 심리학계에 제시합니다. 로저스가 제시한 원리는 공감적 경청, 일치성, 그리고 진솔성 세 가지인데요. 심리상담 방식에는 300개가 넘는 접근이 있는데 어떤 방식을 선호하든 심리상담을 하는 분들은 로저스의 이 세 가지 원리를 수년간 훈련하곤 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 가지 원리를 알고 훈련하시면 심리상담가와 같은 대화를 구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원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 훈련 과정이 없더라도 이 원리를 곧바로 대화에 써먹을 수 있는 세 가지 말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가 술술 풀리게 하는 세 가지 말투는 3G 화법인데요. 초고속 5G가 아니더라도 3G 화법만으로도 대화의 소통이 끊기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3G 화법에는 말문을 막히게 하는 3G와 말문이 술술 풀리게 하는 3G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말문이 막히게 하는 3G의 반대로만 하시면 말문이 풀리게 됩니다. 말문이 막히게 하는 3G의 말투는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 가지고 말문이 술술 풀리게 하는 3G는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의 세 가지입니다. 이 단어들의 앞에 그자 세 개를 따서 쓰리그, 기억하시기 편하게 3G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경험이나 고민을 얘기하는데 듣던 사람이 그런데 하는 순간 말하는 사람은 내가 했던 말이나 경험이 부정당한다고 받아들이게 돼서 대화의 흐름은 끊기고 말문은 막히게 됩니다. 사람들의 대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렇지만의 바트는 문법에서는 접속어로 배우지만 대화의 문법에서는 부정어로 작동되는데요. 반면 말문을 풀리게 하는 그렇구나 3G를 구사하면 이해와 수용의 모자를 쓰고 상대의 경험을 존중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에 대화가 촉진됩니다. 3G 말투를 사용하실 때 상대의 말이 틀리는 것 같은데 맞다고 맞장구를 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갑과 분석의 모자를 내려놓고 나는 너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너는 그렇게 경험하고 생각하는구나에 존중하는 마음을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상대가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면 듣고 나서 그랬구나라고 과거형으로 3G 말투를 사용하고 현재의 기분이나 생각을 얘기하면 그렇구나라고 현재형으로 대답하고 또는 상대가 한 덩어리의 주제를 다 얘기했다 싶으면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이해의 마음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경험을 하는 타인의 말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3G 말투를 사용하시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경험과 기분이 수용되고 존중된다고 느끼기에 대화는 더 깊어지고 이해하려고 경청하는 상대에 대한 친근감과 호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가 내 세계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타인의 세계도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서로 간의 대화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부부간의 대화를 관찰해보면 그렇지만의 바트 말투가 등장하면서 싸움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여성분들은 자신의 기분이나 경험을 애인이나 남편이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남성분들은 분석의 모자를 쓰는 것이 익숙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나에게 고민을 얘기하는 것을 보니 해결해 달라는 거네 라고 받아들이고 순간적으로 갑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분이 오빠 나 부장님 때문에 힘들어. 회사 당장 때려치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너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회사 때려치면 다른 데 이직할 자신은 있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들 힘들게 살아. 나도 힘들지만 참고 회사 다녀. 아무리 힘들다고 그렇다고 해서 회사 때려치면 사회생활 어떻게 이겨내려고? 이 대화에서 등장하는 너 힘든 거 알아 또는 내 마음 알아 라는 표현은 역효과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웬간하면 안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학의 대가 로저스가 평생토록 공감에 대해 연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개념을 수정해 갔다고 하는데요. 초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한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저스는 만약 내가 저 사람이 처한 상황과 같은 입장이 된다면 어떤 기분을 느끼고 어떤 마음일까? 라고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고 짐작해 보려는 노력을 공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 알아 대신에 3G 말투를 응용하시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라도 힘들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 여기서도 그렇지만의 바트가 등장하는데 이 맥락에서의 바트도 앞의 말들을 부정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어 라고 말은 했지만 그렇지만으로 곧 부정돼서 듣는 사람의 세계에서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의미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조언하고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3G 말투를 사용해서 타인의 세계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전달하시게 되면 상대방의 감정뇌가 진정되어 가면서 스트레스 감정에 휩싸여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던 이성적 사고를 하는 생각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경험을 표현하는데 이 생각이나 말이 원래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것이더라도 내가 표현하는 순간 자신의 일부로 여기기 때문에 바트 말투를 통해 내 말이 거부당한다고 느끼면 자아가 거부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럼 기분이 상하거나 감정적인 상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의 어딘가가 다쳤을 때 우리가 몸을 감싸거나 수축하는 것처럼 상처난 마음은 아파서 쪼그라들기 때문에 타인의 조언이나 해결책을 받아들일 여유는 적어지고 소통은 막히게 됩니다. 반면에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에 3G 말투를 사용하시게 되면 상대의 자아와 세계를 수용하고 존중해 주기 때문에 말을 현란하게 잘하지 못하더라도 대화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인간관계도 향상되어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멘붕 박사의 멘탈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지금까지 나날이 점점 더 향상되어 갈 여러분의 멘탈 관리 능력을 응원드리는 멘붕 박사 박준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